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북한이 정말 드디어 1년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29일 날 원산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거의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도전 행위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까지도 정부 차원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개입해야 된다. 북한 레짐 체인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물밑 공감대를 형성한다. 레짐 체인지.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정말로 자멸의 신호탄을 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상하는지 보겠습니다. 미 국방부 경고를 탄도탄 발사로 받아친 북한이죠. 미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순항미사일을 대한미사일을 남포에서 서해 쪽으로 쏘았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었겠죠. 왜냐, 저 같은 우리 이런 외부적으로 알려진 정보만 가지고 분석하는 저희들 사무실 같은 것도 AN148이 왔다 갔다 하고 선덕비행장에서 평양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강원도 일원의 E8 조인트 스타즈 지상 감시 정찰기가 계속 작전하고 하는 것을 보고 이 강원도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리베 조인트까지 와서 정찰했죠. 자,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기 거의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 있은 지 몇 시간 후에 그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사일을 2발을 쏘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반응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북한이 왜 이렇게 자꾸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 갈 때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자신들이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만한 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죠. 그래서 북한이 강경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지난 3월 16일 날 한미연합훈련에 즈음해서 김여정이가 담화문을 발표했죠. 그 담화문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여정이가 행동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르는 법이다. 명백한 것은 이번의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신인규 국방TV 띄어쓰기도 잘 못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띄어쓰기 잘 못한 게 아니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쓴 겁니다. 띄어쓰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 시각으로는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 붙어 있어요. 북한식 띄어쓰기는 이렇습니다. 빨리 통일해서 이거 빨리 이제 띄어쓰기까지도 다 맞춰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남조선이야 망하든 말든 돈 보따리 싸들고 들어오라니까 말을 참 안 듣는구나. 이제 임기 1년 남았지. 정권 바뀌기 전에 미국이란 연 끊고 돈 들고 빨랑 안 튀어오면 좋은 꼴 못 볼 줄 알아. 빨리 와!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건 이제 지금 글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번역하지만 실제로 마지막 멘트는 빨리 안 튀어오면 좋은 꼴 못 볼 줄 알아. 이게 아니고 뒤질 줄 알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겁니다. 지금 정권 무너지게 생겼어요. 왜? 지금 돈이란 돈은 다 썼고 이제는 선물 나눠줄 돈도 없고 롤렉스 나눠줄 돈이 없어서 5,000원짜리 시계에다가 김정은 마크 찍어줬더니 사람들 다 싫어하고 지금 이런 상황 됐죠. 금괴 밀수해서 지난 2020년 7월만 해도 58kg 해산해서 밀수하다 걸렸지 않습니까? 40억 원 지금 국제 시세로 얼마나 아까워요. 자기 돈인데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세나갑니다. 들어오는 캐시는 없죠. 외부에 노동자들 보냈더니 그거 이제 노동자까지 못 보내게 합니다. 그 노동자 월급 80% 이상을 떼먹었는데 그 노동자들이 가서 월급 받는 거 80% 팍팍 먹어야 되는데 이제 노동자 보내는 것까지 불법입니다. 못 보내죠. 이 개성공단에서 그 월급 받는 거 5만 명 월급 받는 거 다 자기가 먹었는데 이제 못 먹습니다. 금강산 관광 해가지고 들어온 입장료 $100, $200 다 먹었는데 이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 지금 큰일 났죠. 이제는 돈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는 지하자원도 좀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나온 겁니다. 국경을 봉쇄했어요. 왜냐? 자기네들이 의료 체계가 없으니까 코로나19 전염되면은
뭐 북한 인민들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게 1년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생존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해관 총서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세관입니다. 세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2020년 전 기간 중에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은 전기와 가치가 낮은 재화뿐이며 전기는 28,000kWh로 3,381달러, 물품은 20달러 규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차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양성적인 거고 음성적인 거는 있겠죠, 따로 또. 그런데 음성적인 것들은 주로 유류, 지하자원 이런 것들입니다. 왜? 바다에서 이렇게 불법 환적해서 배에서 배로 배떼기를 하니까 이게 덩치에 비해서 가치가 좀 높은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인민들은 뭐 지하자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휴지가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의료품이 필요하고 지금 봄 시즌이 돼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료가 필요하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닐 필요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배치기, 환적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은 무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무역이 세상에 1년 동안 20달러. 공개적인 무역 20달러. 이걸 밀수로 농사용 비닐을 어떻게 밀수로 해오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 전기 28,000kWh는 뭐냐? 이제 수풍댐을 북한과 중국이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국 몫의 전기를 좀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28,000kWh가 또 도대체 얼마냐?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고 계시는 전자레인지 그게 뭐 한 1kW 정도 되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전기 포트 우리 커피 끓여 먹을 때 쓰는 거 그런 거 정도 됩니다. 그걸 1시간 동안 돌렸을 때의 전기 소모량이죠. 그러면은 28,000kWh니까 전자레인지 한 1000개 하루 종일 돌리는 거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런 게 북한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자는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카드 전부 다 돌려막기 다 해서 이제 카드 한도 다 찼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안 캐시 가가지고 완전히 돈 또 빌렸습니다. 근데 러시안 캐시도 이제 돈 갚아야 돼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조폭들한테 이자를 빌렸어요. 고이자. 그것도 이제 갚아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장기를 떼줘야 돼요. 지금 김정은이가. 장기 떼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에게 나 장기 떼줄 판이야 지금.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이쪽에다가 나 장기 떼줄 판인데 너 가만 안 둬. 빨리 돈 갖고 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붕괴되기 시작한 북한의 국가 시스템입니다. 북한 주민들조차도 이제 우리 오래 못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그동안 말씀드렸던 뭐 몇 가지 내용들인데 스푸트니크 뉴스, 러시아죠. 러시아의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 많았는데 전부 다 탈출했습니다. 왜? 입을 거 먹을 거가 없어서. 그런데 그 탈출하는 과정이 왜 탈출이라고 하냐? 북한에서 비행기 타고 러시아로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다못해 기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여기 보시면 스푸트니크 뉴스에서 결국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했다. 자력으로 나온 거예요. 걸어서, 뛰어서, 밀고, 수레로 밀고 이렇게 해서 자력으로 함경북도까지 와서 결국 국경을 넘어 두만강을 넘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간 겁니다. 마지막에는 철도 레일에다가 수레를 싣고 자기들 밀고 이렇게 간 겁니다. 이게 북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국가의 재산을 절도를 하면은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즉 강제 수용소에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기구, 협동농장의 농기구의 바퀴, 부품 이런 것을 떼다 팔아버립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했죠. 협동농장과 기업소에서 농기구와 기계 부품 도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트랙터의 바퀴를 빼서 팔고 기름을 빼서 팔고 하면은 특히 뭐 기름이야 서로 넣으면 되지만은 거기 있는 부품, 쇳덩이 이런 거 다 고물상에 가면 돈 주니까 그걸 빼서 팔면 트랙터가 작동하지 못하면 협동농장 올해 농사 못 짓죠. 그건 내일의 일이고 오늘 내가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냐? 아사자가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 토마스 오야 퀸터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월 3일 날. 최근 북한 내 아사자가 크게 늘었다. 국제요원은 단 3명 남았는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유엔이나 유네스코에서 들어간 국제요원 이제 북한에 3명밖에 안 남았답니다. 왜? 너무 위험하니까.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나왔는데 그들이 보고하기로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위험하죠. 그리고 데일리 NK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도해드렸는데 산모가 병원에 갔더니 아무도 없다 병원에. 그래서 결국 산통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한 명도 출근하지 않은 것을 국가에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결정 내렸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월급 못 주는데 어떻게 처벌하냐. 완전히 공산사회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이 모든 국가로서의 서비스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체제 유지의 방패죠. 바로 국가보위성 10만 명의 이 병력을 가지고 북한의 인민과 군대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했던 이 국가보위성. 국가보위성에서 1년 이상 지금 배급, 즉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보위성에서 굉장히 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언론 보도된 주요 사건 간단한 거 보여드리면 자강도 위영군에서 무장 탈북 사건 발생했죠. 10대의 군인 2명이 1월 말에 무장 탈영해서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정집에 들어가서 음식 훔쳐 먹다가 신고된 공안들이 이렇게 체포돼서 지금 석 달째 단둥의 감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국가보위성 대원들입니다. 그리고 양강도 해산시에 집단 무장 탈북 사건이 발생했어요. RFA가 보도를 했는데 야간 매복 근무 한계조 6명이 근무 중에 무장 탈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해산 일대를 봉쇄하고 수색 중인데 결국 아직도 못 잡았어요. 이게 3월 3일 일인데 지금 20일 이상 못 잡았어요. 어딘가 이제 중국으로 스며들었겠죠. 중국으로 탈출한 결론이 났는데 자 여기에서 저는 이 6명, 한계조 6명 여기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5호 담당제 그래서 5명 이상만 모이면 여기에 정치 지도원이 붙어서 감시를 해야 돼요. 서로 간에 감시하고 그 서로 간에 감시하는 걸 잘하고 있는지를 또 감시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원이 붙어서 감시를 하는데 여기 지금 6명이라고 하면은 그 5호 감시제에서 정치 지도원이 붙은 그까지도 지금 한개 넘어왔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매복 근무 한계조가 들어가면 이게 또 무서운 것이 자 한계조 같으면 분대장, 부분대장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급들이 다 나뉘어지죠. 장교, 부사관, 병사.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장교는 없고 부사관, 병사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계층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5명이 모였고 그 5명을 감시하는 정치 지도원이 붙었는데 이들이 장교, 부사관, 병사와 정치 지도원이 한꺼번에 마음을 맞춰서 무장 탈북을 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계층과 소속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북한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국경이니까 보위성이죠. 그리고 양강도 국가보위성의 집단 처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국가보위성 산하 국경경비대원 11명에 대해서 공개 처형했습니다. 해산과 삼지연 일대에서 속출하는 밀수 가담 혐의인데 최근 국경 일대에서 김씨 일가의 금괴 밀수 사건도 빈번하죠. 그러니까 이 밀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죠. 왜냐? 그 밀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그 수출입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코로나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한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강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위성 대원들 11명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보위성이라고 하면은 바로 북한을 지탱했던 그 권력 기구죠. 그게 이제 1년 이상 월급 못 받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위성을 월급을 못 주니까 이제는 그 보위성의 최고 지도부, 군의 최고 지도부, 장군들만 감시하는 군정 지도부를 만들었죠. 왜? 10만 명을 월급 줄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는 몇천 명만 월급 주자 해서 군정 지도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또 감시를 합니다. 이제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 수탈을 강화하는 북한이 인민 고혈을 빨아내서 미사일로 뻥 날려버렸죠. 이게 얼마나 기가 차는 일이냐. 조선일보가 3월 4일 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전 여기다가 추가로 분석하겠습니다. 북한이 장마당 국가 통제 조치에 나서면서 급양, 즉 식당이죠. 편의봉사, 서비스업은 물론 장마당의 개인 거래까지도 통제에 나섰으며 이는 극심한 경제난에 국가가 먼저 살겠다고 주민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초유의 반인민 정책이다. 라고 조선일보가 분석을 했는데 자, 국가의 임무는 뭡니까? 국가가 어떻게 해서 무슨 명분으로 세금을 걷습니까? 일단 너희들 지켜준다. 치안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에 대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해준다. 도로 만들어주고 가로등 켜주고 여러 가지 국가로서의 일들을 해주는 것이죠. 공산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겁니다. 밥까지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안 주니까 그럼 우리끼리 먹고 살아야지 하고 장마당을 만들었더니 자 장마당 앞으로 다 등록해. 장마당 하는 거 좋아. 다 해.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 서비스 안 해줘. 의사 필요 없어. 니들이 알아서 해. 죽든지 살든지. 그렇지만 니들 장마당 세금은 다 내.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만 살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열을 빨아내서 빨아당긴 그 돈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3월 25일, 23일 미사일 쐈습니다. 이게 얼마치냐? 제가 돈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 지대함 순항미사일 2발 쐈지 않습니까? 그게 발당 한 150에서 200만 달러 합니다. 그러면은 한 400만 달러 썼죠. 그리고 또 이번에 탄도미사일 2발 쐈죠. 이 탄도미사일 같으면은 한 1000만 달러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으면은. 그러면은 한 1500만 달러? 이렇게 썼어요. 1500만 달러를 이틀간의 미사일 쇼에서 썼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제 곡물시장 가격을 보면 옥수수 4만 5천 톤이 1000만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1500만 달러치를 썼으면은 북한이 지금 1년에 2020년 같은 경우에 100만 톤에서 11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모자란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한 9만 톤 정도, 8만 톤 정도의 식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퀸타나 보고관에 따르면 북한의 아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돈으로 미사일 쇼 하지 말고 옥수수 사 왔으면 20일 이상은 먹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뻥뻥 날려버린 겁니다. 이자가 자기 장기 적출 안 당하려고, 그 말은 뭐냐, 레짐 체이지 안 당하려고 민니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놀랍게도 영국입니다, 인권 문제를 트리거 삼아서 북한 문제 개입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영국이 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걸 최근에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차관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월 13일 날, 우리는 북한 내부의 끔찍한 상황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영국의 대북정책 최우선 순위는 인권 문제다 라고 2월 달에 이야기를 했고, 3월 23일 날 영국 외교부 국제인권대사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개발보다 주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쏘지 말고 주민들 챙겨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는 영국 총리실에서, 우리로 지금 청와대죠, 총리실에서 경쟁시대의 글로벌 브리튼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영국의 대외정책 핵심 전략 중에 하나는 선의 힘이다. A force for good이죠. 우리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관여한 자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개입할 것이다. 북한과 벨라루스 등이 그 대상이다. 북한과 벨라루스, 북한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개입한다 그 말입니다. 북한에게 개입한다. 책임을 묻겠다.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뭡니까? 처벌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처벌할 자가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자, 인내심 한계 다다른 미국 정치권, 이제 대북 문제 관여하자라고 목소리가 뻥뻥 터져나오고 있죠. 앤디 김 하원의 외교위원회 의원이 민주당입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미국은 영내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긴장 완화와 안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대북 관여 전략이 필요하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중진입니다. 한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도발 행위들은 책임 있는 국가의 행동이 아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지체 없이 북한 문제에 관여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제 영국 개입해서 처벌하자라고 이야기했죠. 영국은 뭐 한다 손들었고, 호주 진작에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당사국인 한국, 일본이죠. 그렇게 해서 빨리 북한 문제 해결하자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행정부에서 답을 하겠죠. 이제 코너에 몰려서 쏴대는, 미사일을 쏴대는 김정은 스스로 지금 자멸의 신호탄을 쏜 겁니다. 그래서 순항미사일 쐈을 때 바이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발은 아니다 그 정도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거와 안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해? 우리는 과거에 김정은이를 제거하려고 했어. 2016년도에. 그걸 지금 문이 막았어.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책도 과거와 달라지지 않아. 민주당 행정부의 가장 마지막 과거 정책은, 북한에 대한 과거 정책은 무력 사용을 통한 레짐 체인지였습니다. 자, 자멸의 신호탄 이제 조금 더 큰 거 쏴주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